그네. 바로 오릅니다. 내 발 앞에 있다.
어떠냐? 대도시 10곳도 임박했다는 전망입니다. 접경 후 스페인에선 수도 마드리드가 다시 봉쇄됐고 독일은 25명 이상 모임을 제한했습니다. 영국도 하루 12,000명 넘게 최다 확진자가 나오면서 봉쇄 수준의 방역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우입니다. 미국도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1차 대유행 때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뉴욕시는 감염률이 높은 일부 지역에 대해서 학교 폐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부터 학교 문을 닫는 지역은 뉴욕시의 브루클린과 퀸즈 일대 9개 지역입니다. 공립 사립학교 다 합쳐 300여 개 학교가 폐쇄됩니다. 최근 일주일간 코로나19 양성 판정 비율이 3%를 넘는 곳들로 대부분 정통 유대교도들이 모여 사는 동네입니다. 하지만 뉴욕시 당국의 비필수 사업장 폐쇄 조치는 일단 보류됐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해당 지역 거주자들에게 당국의 방역 지침 준수를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초정통파 유대교 관계자들을 만날 거라면서 방역 지침 준수에 동의하지 않으면 관련 기관을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0km 지난번 신호위반 1차 과속 단속 대유행의 구간입니다. 진원지였던 뉴욕시에선 지금까지 23,00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졌습니다. 다른 주들도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46,000명을 넘어섰는데 지난 8월 중순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중북부 지역인 위스콘신과 와이오밍 등 4개 주의 신규 확진자 수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2차 대유행에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19 지침에 공기 중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시켰다가 사흘 만에 삭제해 논란을 키운 바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퇴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선거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메릴랜드주 월터 리드 군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 만입니다. 치료가 모두 끝난 상황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 주치의는 아직 위험한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퇴원에 필요한 기준은 충족하거나 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병원 문을 나서면서 두 주먹을 꽉 쥐어 보이고 엄지를 축혀 세우며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백악관에 도착 후엔 2층 발코니에서 마스크를 벗은 채 경례를 했습니다.
퇴원 직전 올린 트윗에서는 조만간 선거 캠페인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 말라. 코로나가 삶을 지배하도록 하지 말라면서 우리는 일터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지자들을 독려했습니다. 한 달도 남지 않은 대선 캠페인에서 자신의 코로나19 극복 경험을 적극 활용할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완치가 안 된 상태로 서둘러 백악관에 복귀했지만 맥커네니 대변인 등 일부 핵심 참모들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변에 기자 등 다른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마스크를 벗는 등 방역 지침을 무시했다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검찰이 오늘 오전 SK네트워크 서울 사무소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최신원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재휘 기자입니다. 검찰이 오늘 오전 SK네트워크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최신원 SK네트워크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오늘 SK네트워크 서울사무소와 최신원 회장 자택 등 10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또 최 회장이 SK네트워크 회장 취임 전 경영을 맡았던 SKC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현장에선 검사와 수사관들이 회계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최 회장이 SK네트워크와 SKC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SK그룹 관계자는 최 회장이 회사 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회장의 개인 비리 혐의일 가능성이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은 2018년 SK네트워크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계좌 추적 등 내사를 진행해오다 최근 반부패 수사 일부로 사건이 재배당됐습니다. 최신원 회장은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차남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형입니다. 2016년 최 회장 취임 뒤 SK네트워크는 동양매직과 AJ 렌터카를 잇따라 인수하는 등 사세를 빠르게 확장해왔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물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정기국회 내 공수처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는 입장이고 위헌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민주당이 공수처를 강행할 경우에 대비해서 후보자를 물색하고 있다. 야당 몫의 2명 중 1명은 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대해서 자사 서비스에 유리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며 제재에 나섰습니다. 쇼핑과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임종빈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색 알고리즘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한 네이버에 2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는 네이버 쇼핑을 운영하며 경쟁사의 상품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낮게 줘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내린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자사 입점업체 상품은 페이지당 노출 비율을 15에서 20% 수준으로 보장하고 가중치를 더 부여해 노출 비중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또 자사 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와 연동되는 입점업체의 상품 노출을 늘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전체 오픈마켓 시장 거래액의 5%에 그쳤던 네이버 점유율이 2018년 21%로 올랐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작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하는 동시에 거래 참여자를 차별하고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해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약 300m, 5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키워드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이를 경쟁사에는 알리지 않아 검색 순위를 왜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공정위 조사 결과에 즉각 불복하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이버는 입장문에서 공정위가 충분한 검토와 고민 없이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서 그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종민입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전남 신안 흑산도 해상에서 선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선원 전원이 구조됐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2시 50분쯤 전남 신안군 흑산도 해상을 지나던 86톤급 어선 2017 국제호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불은 신고를 접수한 목포 해경에 의해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난 선박에는 베트남 국적 선원 5명을 포함해 모두 1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11명이 해경에 의해 구조됐고 9명 뗏목을 타고 탈출한 2명은 인근에서 조업하던 선박에 발견돼 구조됐습니다. 선원 13명이 전원 구조됐지만 선원 8명이 화상과 골절상, 호흡 곤란 등 부상을 입어 목포 소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전신에 화상을 입어 대전 등 화상 전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특히 조업이 끝난 뒤 선원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 화재가 발생해 침실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선원들이 1시간 가까이 갇혀 있기도 했습니다. 해경은 배 뒤쪽에 있는 식당에서 불길이 치솟았다는 선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착한 임대료에 대한 세제 지원을 연장하는 등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도 아울러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영업부담을 더욱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상법 등 경제 3법 개정뿐 아니라 노동관계법 개정도 해야 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한 뒤 노동법 개정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경제 3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는 원칙은 유지할 것이라며 노동법 개정과의 연계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김보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가 국감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다만 직인 채택은 추후 여야가 의견을 더 모으기로 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은 오늘 상임위를 열고 국정감사 계획서와 국감보고, 서류 제출 요구권, 증인과 참고인 출석 요구의 권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 관련 증인과 피살된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 씨 등 증인 10여 명을 신청했으나 민주당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고 정책 국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는 사실에 기초해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고유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며 허위와 폭로로 얼룩진 막장 국감이나 무차별적인 정치 공세에 매몰되는 정쟁 국감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내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 여당의 실체를 강조하며 국정 현안을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국정감사 사전대책회의를 열고 앞으로 20일간은 야당의 시간이라며 당내 의원들에게 국정 난백상과 정부 실정을 국민에게 알려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개월 만에 1%를 나타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9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6.2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 상승했습니다. 이는 올해 3월 이후 최대 상승폭입니다. 다만 코로나19 여파에 외식이 줄어든 데다 정육과 교육 분야 정책 지원 강화에 저물가 기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대형 쇼핑센터 이용자 10명 중에 4명은 타인의 반려견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거나 불편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38.4%에 해당하는 192명이 이같이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사례로는 반려견이 으르렁대거나 짖어서 놀람이 가장 많았고, 불편 사례로는 개를 무서워해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불안해함이 1수